과연 그럼 시장에서 대중국주가 뭘까요? 사실은 시장에서 대중국주라 그러면은 전 종목이에요. 사실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전 종목이에요. 왜? 재수 없지만 이 짱깨라는 나라가 최소 인구 15억에서 20억짜리 애들이에요. 이 자식들이 기침을 한번 한 동시에 하면 지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조금 오버하면. 중놈들이 하루에 10억에 15억이 동시에 방구를 끼면 전 세계 지구가 그냥 가스가 쌓인다는 거예요. 세계의 공장, 세계의 소비국이 바로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 증시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 코스닥의 바이오주 같은 증시가 중국 증시예요.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이 나라 국가 지수가 이게 뭐네? 개급등주 찹주도 아니지. 우리 장은 이런 차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2000포인트 갔다가 지수가 2.5배가 났다가 막 이 난리 치는 거. 중국이니까 가능해요. 네. 상해 증시 한 3,500포인트는 언제든지 저는 열려 있다고 봐요. 자, 그런 장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IT 쪽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제적으로 요게 이제 수혜가 IT였잖아요. 반도체. 이건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수익을 많이 냈어요. 30% 이상. 그래서 제가 이제 이쪽은 조금 쉬지 않겠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의 속도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급하게 붙지 말자. 오히려 이제 연말 연초 이후 신규 매수 또는 기존 물려있는 보유자본에 대한 영역이 된 거죠. 보유자의 영역이죠.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비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물려 계신 분들 어떡할 거야? 뭐 손실 중인데 팔 거야? 장을 좋게 보는데. 장기적거리면 장을 좋게 보면 팔 게 아니지. 갖고 있어야지. 존버지. 물려 있으면 존버지 뭐. 근데 수익을 낸 사람은 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돈이 이동할 수가 있어요. 어디로? 안 오른 거로. 계속 생각하세요. 안 오른 일단은 뭐냐면 안 오른 섹터가 뭔지를. 개잡주 인콘 오늘 오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이런 거 올랐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섹터를 생각해 보라고. 섹터를. 안 오른 게 뭔지. 뭐 안 오른 게 뭐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바이오 안 올랐죠. 근데 바이오도 사실 몇 가지로 나누죠. 그것도 못 나누면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무방에 얼마를 있었는데 이걸 몰라. 삼바 셀트 진영이 있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바이오 시밀러라고 합니다. 이거 안 올랐어요. 지금 계속 그냥 관심 없어요. 현재 수준에서는. 관심 없는 섹터죠. 그죠? 그리고 제일 호객행위하는 바이오 섹터가 뭐예요? 호객 섹터가 뭐죠? 에이, 항암제잖아요. 신라젠 포함, 응? HLB 포함. 이거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고 있잖아. 모르시면 안 돼요. HLB가 연초 대비해서 연말 대비 7만원에서 한 15% 올랐어요. 아피타님. 그죠? 신라젠은 안 올랐는데요. 안 오른 게 아니고 다른 바이오주 대비해서는 강한 거니까 이런 강한 거예요.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 유전체 진단 쪽은 벌써 많이 올랐어요. 어느 정도. 그죠? 그리고 메지온 이런 거는 옛날부터 말씀드린 대로 상 쳐버렸어요. 제가 오늘 잠깐 혼자 단타 쳐봤는데 IQ 같은 애들도 움직여요. 뭐 올릭스, 파맵신 다 움직여요. 움직이다 말았구나. 바이오주는 지금 약간은 어떤 상황이냐면 뭐 다른 섹터 마찬가지인데 약간 이제 종목 장세가 조금 진행돼요. 내용 따라서. 네, 내용 따라서 그냥 움직여요. 오늘 같은 장에도 안토로젠 같은 주식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어요. 줄기세포죠.
줄기세포는 이미 이제 움직인 거죠. 안토로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 존버해야 돼요. 월봉 양봉이니까. 목표가 어디 있어요? 여기만 손절 잡으면 되지. 71,000원. 10만원 갈지 더 이상 갈지 아무도 몰라요. 왜? 확 돌려버리면은 힘이 엄청 센 거예요. 안토로젠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이제 쉽게 뭐 안 내려와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파마 리서치라는 주식도 제가 좀 보다 좀 지난주 적어놨다 못 봤는데 한번 움직이면 그냥 가버려요. 이게 뭐 재료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뿌리면 가는 거야. 계속 자 보세요. 다나와라는 기업 우리 가격 비교 사이트입니다. 여행 뭐 쇼핑 자동차 보험 이 회사 갑자기 지난 연말 대비 지금까지 회사가 갑자기 50% 성장했겠습니까? 아니야. 똑같은 내용이야. 그냥 땡기는 거야. 카페24가 최근에 한 40% 올랐어요. 30%. 그냥 땡기는 거야. 외국인들이. 아프리카 TV가 지금 갑자기 뭐 BJ들이 뭐 난리 쳤습니까? 아니야. 대도서관 같은 옛날에 아프리카 TV 1등 BJ들 다 유튜브가 있는데. 안 오른 게 가는 거야. 전통제약사는 좀 하다 쌌네. 전통제약사는 이미 올랐어요? 안 오른 것 같아? 보시요. 전통제약사 그러면은 일단 오래된 큰 제약사를 말하는데 한미약품 같은 것들 벌써 어느 정도 올라가지고 이제 쉬고 있어요. 네? 살산만 하다가 쉬고 있어요. 유한양행 같은 주식은 그냥 천천히 가요. 근데 이런 주식은 왜 생각보다 천천히 갑니까? 그러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두 번의 기술 수출 때 만들 이 재수 없는 피스켓 캔들 때문에 매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천천히 가는 거죠. 빨리 안 가. 굳이 내가 몰려 있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굳이 지금 사가지고 별로 매력 없어요. 종목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수가 그래서 이제 내수나 이런 게 안 오른 게 제가 툭툭 적어보면 안 오른 거 바이오 헬스케어 안 오르어요. 근데 요새 확 붙어버렸어요. 제가 지난 공방에서 말씀드렸죠. 헬스케어 디오 같은 애들은 지금 단기적으로 25,000원 찍고 33,000원 갔어요. 제가 메모하세요 그랬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인트로죠. 오늘 난 7% 올랐어요. 그죠? 종목마다 조금 지금 뭐 그렇다고 쭉 올라간 것만 말씀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계속 생각해요. 게임주 안 올랐어요. 그쵸? 화장품 안 올랐어요. 근데 이제는 다 가는 장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안 오른 종목들은 어떤 흐름으로 가냐. 방산주 안 올랐어요. 정권주 안 올랐고요. 정권주는 빼고 요거는 이제 시장이니까. 요거 내에서도 쉽게 말해서 선별적 투자를 해야 돈을 벌어요. 무조건 다 오르느냐. 왜냐면 자 방산주로 올랐습니다. LIG 넥스원하고 카이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LIG 넥스원은 연초 34,000원에서 벌써 한 4,000원이 올랐어요. 그럼 한 10% 올랐죠? 그죠? 한국항공우주는 어디 갔냐? 작게 올랐어요. 주식 투자에서 돈 못 버는 많은 투자가분의 첫 번째. LIG는 10% 오르고 카이는 5%밖에 안 오른 이유를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들어오른 거 삽니다. 그냥 사. 무슨 뭘 돈을 벌어요. 최소한 차트에서 매수 신호 나온지 봐야죠. 양봉 매수 나왔네. 5월선 있고 오케이. 주봉 있고 일봉 뭐 그냥 계속 5월선 지지. 그다음 뭐 봐야 돼요. 대형주 3조 5천원짜리면 수급 봐야 돼요. 사나 안 사나. 오케이. 개인들 팔아주네. 포착됐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주포하고 차트 흐름 봐야 돼요. 보니까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잖아요. 주가는 안 갔는데 근데 기관들이 다시 붙습니다. 그럼 뭐 주가 언제 빨리 올라가겠어요. 외국인들 사면 올라가요? 뭘 외국인 여기까지 샀는데 주가도 안 올랐는데 기관이 사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내가 기관 들어오는지만 보면 되는 거죠. 한국항공우주 사야 됩니다.
사야 돼요. 말했어요. LIG 넥슨 사야 됩니다. 왜? 기관이 들어오는 속도를 보면 LIG 넥슨 빨리 들어오죠. 외국인 매도는 많지만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 매도 때문에 또 주식을 못 삽니다. 근데 그거는 이걸 만지는 주포가 누군지를 봐야죠. 넥슨은 사야 됩니다. 지금 사는 주식들은 손절은요. 손절 아직까지 물어보면 안 됩니다. 다 손절은 21선 잡아야 되죠. 카이는요. 카이도 마찬가지죠. 21선 손절 잡아야죠. 손실은 짧게. 주식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손실은 짧게. 왜? 연초에 이야기 드린 게 손절 안 해서 그랬는데 손절 잘하죠 했으니까 손절은 짧게입니다. 방송이 좀 길어졌는데 제가 이것도 꼭 올려둘 거니까 장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장을 종목 장사하는 게 장을 아까 말한 대로 장은 누가 땡기는 겁니까? 지수는 IT하고 바이오가 땡기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야 지수가 오르는 거고 코스닥은 셀트리온 바이오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코스피는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각도로 상승하기에는 어느 정도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런데요? 2주 연속 쉬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봉이 돋지잖아. 주봉이 5주 4주째 쉬고 있잖아요. 그럼 딱 인정하는 거죠. 이거 쉬는구나. 얘들이 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어느 정도 천천히 간다는 거죠. 근데 코스피는 삼성전자 IT, 코스닥은 바이오인데 코스닥 차트는 지금 사실은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죠.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잠깐 5일선 이탈하니까 약간 쇼트 스퀴즈를 말씀드렸는데 종가에 땡겨버렸으니까. 일 1년에 주식을 좀 해보신 분이면 아시는데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릴게요. 보통 요때 해서 요까지 해서 돈을 좀 벌어요. 근데 작년과 2017년도 같은 장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한번 보실게요. 쭉 돌아오면 16년도 지수 이랬어요. 15년도 이랬어요. 요 한 4달 올랐습니다. 4달. 이때 뭔 일이 있었죠? 한미약품, 바이오, 화장품. 다 이래요. 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면 해도 고맙다 그래요. 이거는 이제 특별한 경우고 2008년도 리만 사태 때문에 주가가 그냥 한 1년 반 내린 거 한 1년 동안 땡겼다가 조금 더 갔다가 이제 쉬운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이런 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럼 지금 장 얼마나 기회입니까? 이거 보고 오는 와닿는 거 없으면 안 돼요. 장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박살을 낸 장이에요. 그런데다가 지난 1월 달에 이렇게 센 힘이 들어온 거예요. 이 봉이 얼마나 힘이 세냐면은 두 개 다 감싸버리고 이 봉의 거의 중간까지 온 힘이에요. 정강후약은 없습니다. 예, 증권사에서 말했던 정강후약은 없어요. 무슨 정강후약이야. 왜 정강후약이 없냐면요. 저는 상당히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올해 1월달 요 이 저점이 올해 연간 2019년도 저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나중에 뭐 틀리면 또 그때 대응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특정의 종목이 여기서 한 달이 빠졌어요. 그죠? 한 달 끼었고 2달 끼었고 3달째 땡겼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어떤 시장이 종목이 이게 지수가 10%니까 한 50%가 빠졌다가 한 달 10% 반등했고 다시 한 달 원위치 갔다가 다시 한 달 20% 반등했어요. 그 다음 한 달은 뭐냐고요. 이 힘 때문에 이제야 저가 매수가 들어오니까 2월 한 달은 양봉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힘이 다시 이 정도 힘이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바라본 3월 봉은 음봉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3월 봉은 오늘이 2월 18일입니다. 아직 이 봉이 완성되려면 2주가 남았는데 예?
사물봉은 조금 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쉰다는 것이 이까지는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잖아. 무역 타결한다는데. 전 되게 놀랐어요. 진짜.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DB 하이텍이나 이런 거 투자했던 거 알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 갈 줄 몰랐어요. 그럼 사람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제일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집? 물론 고집 필요해요.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회사를 믿고 가는 거. 근데 전 그게 아니라고 봐요. 뭐 맞긴 맞는데 수능을 잘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반성문을 자주 써야 된다고. 빨리빨리 캐치하고 왜 가지? 근데 왜 가지 했는데 모르겠잖아. 이게 왜 자꾸 가는 거야? 이 주식이 왜 가지? 모르겠잖아. 그럼 뭘 하면 돼? 그걸 못 하는데 계속 가는데 왜 가는지 모르겠어. 응? 그러면 5만 사면 되잖아. 그게 그리 안 돼요? 계속 가는데 어느 정도 가는 이유를 알았어. 그러면 10을 사는 거야. 이제 알았어. 30을 사는 거야. 되게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쭉쭉쭉 툭툭툭 해보고 진짜 간다 싶으면 이제 공부를 하고 확신이 되면 딱 싫고 그런 거 1년에 한 3, 4번 해가지고 1년에 3, 4번 해가지고 한 40에서 50%짜리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농사 하는 거예요. 한 4달 까이고 4달 물려있고 4달 버는 거예요. 주식이 1년 12달 버는 게 아니고 그 주식회사 거 제가 영상 올려놓겠습니다만 제일 서두했던 말 있죠. 월간 몇 프로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월간 수익률 전문가님 몇 % 되냐고. 여기 이 방송을 VIP 분들도 듣고 계시고 뭐 일반 유료 모방 회원도 듣고 계시겠지만은 제가 단 한 번도 몇 프로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왜? 제가 월간 목표를 안 세우니까. 저의 모든 생각은 내년에도 내가 주식을 하고 있을까만 생각합니다. 그게 저의 모든 생각이에요. 내가 내년에도 이게 주식을 하고 있을까? 내가 내년에 주식을 안 한다. 그러면 대박이 나서 안 하겠습니까? 쪽박이 나서 안 하겠습니까? 주식은 벌면 벌수록 계속해요. 왜 이만한 게 없거든. 손가락만 튕기면 되는데. 실컷 놀러 다니다가 막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근데 쪽박 나면 안 해. 돈이 없거든. 제가 모든 생각은 내가 내년에도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을까? 잡고 있어야겠다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중간에 좀 잘 안 돼가지고 잔고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주식을 사봤자 뭐 얼마 사지도 못할 것 같아. 그럼 뭐 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그럼 딴 데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 딴 데서 돈을 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물론 주식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합니다만은, 그럼 뭐 잠깐 싼 마에 가지고 어쨌든 간에 버는 거예요. 시드머니 벌어와야지. 아니면 알바도 뛰지. 알바 뛰어요. 왜 안 뛰어요? 하다 안 될 때가 있어. 잔고가 줄어가지고. 사봤자 재미도 없고. 딴 데서 어쨌든 간에 딴 데서 돈 벌 궁리를 해요. 방송은 요 정도 마치는데 오늘 제가 좀 초반에는 조금 기분 나쁜 이야기 좀 많이 드렸는데 잘 못 보는 이유를 하지 말고 다음에는 꼭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런 방송을 한번 해봅시다. 저도 같이 해보겠는데 개인 투자자가 주식으로
돈을 잘 버는 이유라고